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12페이지 재산세 세율 적용 또 보도록 합시다.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세 세율 적용이 있어서 토지물에 대한 세율과 특히 주택분에 대한 세율 적용에 좀 신경을 쓰는데 그 이유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해서 적용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이죠. 그럴 때 이 토지분 대상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별도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우리가 세율도 대상을 구분했을 때 별도하고 종합은 합산과세 대상 세율이죠.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은 납세 의무자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과표해서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 종합 합산 과세를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별도와 종합의 합산 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토지분의 구분의 명칭을 생각하면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니까 합산하지를 않고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은 합산과세 대상이니까 그 별도 합산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종합산 대상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하는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택별 물건별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주택분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가 관할구역의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구분에 있어서는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이 주택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한 구 주택에 있어서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이런 단면도를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문장의 암기점에는 단면도 생각해서 정리할 때 다가구 주택은 원래 주택법상에 우리가 단독주택의 의미가 되죠. 하지만은 재산세의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한 구 주택은 칸라별로 한 구 주택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문을 한 구 주택,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실상 구획을 한 구 주택으로 적용해서 세율이 적용이 돼서 그 세액을 따로 구해서 합산해서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한 가구가 칸라별로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구 주택으로 본다는 거. 다음은 이제 특히 이런 주택. 이런 주택에 있어서 이 주택의 건물과 땅은 통합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을 거고, 자, 이런, 주거용 건축물하고 땅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가 있겠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 소유, 이런 공동 소유,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이럴 때 토지와 건물은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분의 세일 중에서 주택분의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세액에 대해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정리했지만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안분 계산은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고 공유 소유, 공동 소유 주택의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별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시가표현 비율로 안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소유한 주택이든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주거용 건축물 땅과 건물은 통합해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편 재산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재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이 될 때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마찬가지지만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그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에 있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일 때는 그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재산세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문제에서 이렇게 심상찮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13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죠. 옳은 걸 한번 찾자. 1번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표준세율의 50% 보험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탄력세율. 근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No.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되는 겁니다. 1번 틀렸죠? 2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구획된 물 한구 주택으로 본다. 칼라벨에서 옳은 지문. 그래서 그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 비율로 각각 나눈 면적을 한구 짐과 한구 주택의 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 3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택은 4%,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별장만 4% 비례세율, 그 별장 외의 주택이 누진세율이죠. 따라서 고급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에서는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지 4%짜리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해당 세를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다고 그랬죠. No. 주택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고급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분이죠. 주택분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곱하기 비율이 있죠. 그 곱해지는 비율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인데 70% 곱한다고 그랬죠. No. 60% 곱하는 겁니다. 2016년도도 작년 15년도도 역시 6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범위는 주택분은 40%에서 80%까지가 공소의 범위인데 적용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은
7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종합 문제로 쓰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하나의 세금의 일종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방세 세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냈던 세금 크기가 세금이 붙인 세가 없는 명칭이지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옛날 과거에 도시계획세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세를 도시지역분으로 과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도시지역분은 과거의 도시계획세, 이렇게 이어시면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분이니까 도시적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이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도시적인 즉 시골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세 중에 뭐냐면은 도시계획 정비에 충당하니까 도시적의 토지라 할지라도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목장 용지이면은 도시계획 정비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도시적의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지역분을 산정하는데, 이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재산세 세율. 이래서 과표 세율 곱하는 걸 재산세 산출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산세 산출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0.14 1000분의 1.4를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0.14는 도시지역분 세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세액을 재산세액에 합산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산세로. 그래서 재산세로 부과할 때 그 재산세 세액에 도시지역분도 합산해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재산세 도시지역분 따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그 세율은 0.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시지역분 세율은 우리가 제한세율의 의미로서 0.23 달리 정할 수 있는데, 0.23을 초과할 수는 없으면서 제한세로서 2.3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에서 도시지역분은 세 가지 개념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도시계획세 세금의 의미가 되는데, 도시적인 토건주에 대해서 0.14를 적용해서 세액을 구해서 재산세액에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도시지역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재산세 놓고서 꼭 정리가 필요한 게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냈던 재산세에 비해서 올해 말도 안 되게 많이 부과하면은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인터넷상에다가 해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댓글이 맞아요. 그럼 한번 모입시다. 그럴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부에 가가지고 항의하겠죠.
이러면 못 살겠다. 깎아달라. 그래서 이러지 마라. 미리서 이런 세금 부담을 좀 주는 데 있어서 너무 극대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상한제는 자, 해당 연도 재산세 상당이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의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의 상당한 세액만 징수하겠다. 그 말은 직전 연도의 1.5배는 못 넘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율이 1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부담 상한율이 150%인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주택분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은 150%가 아니라 주택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시장건수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세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세구분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05%가 상한율이고 3억 초과 6억 이하 집에서는 110%가 상한율이고 6억 초과한 집은 130%가 상한율에 해당이 되어진 거면서 자, 세부담 상한제가 나왔을 때 주택분지를 잘 보면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3억 이하가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는 13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제도 개정 선지를 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관심을 두니까 한번 출제될 확률도 높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는데 그러면은 주택분은 공시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토지분이라든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150%가 상한율이 되는데 그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 문제 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지 자, 확인문 14번을 봐보시면 갑은 6억 원의 심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주택에 2015년도에 50만 원이 증가 부과가 됐는데 올해 산출세액을 보니까 124만 원이 나오더라. 이 경우 2016년도에 부담할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나 될까? 자, 그 말은 자, 2015년도에 자, 소유자 갑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분에 자, 공시가격 6억을 소유하고 있죠. 6억짜리. 그래서 자, 이 6억짜리는 작년에 50만 원 재산세를 부담을 했는데 2016년도에 재산세 산출세액이 124만 원이 산출이 되더라.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2016년도에 124만 원이 산출세액이니까 이 124만 원을 부담을 해야겠죠. 그런데 세부담 상한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주택의 공시가 6억짜리죠. 6억짜리는 6억 이하가 되니까 110%짜리죠. 그래서 이 50만 원에 대해서 110%를 못 넘어가니까 110%를 한번 적용을 하면 55만 원이 되겠다. 55만 원이 되는데 자, 해당 연도 전 상당액이 직전 연도의 상당액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55만 원을 초과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 이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55만 원 상당액만 징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부담할 재산세는 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되는 식입니까? 답은 아니죠. 자,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율이 달라지고 그것도 2016년도 산출세액에 따라서 적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정해서 계산은
기본 패턴이니까 이 패턴대로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게 확인 문제지만 충분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시가 탄 만약에 토지분도 나올 수 있겠죠. 토지분은 공시가에 관계없이 150%가 상한율이니까 대상이 토지가 나오는지 주택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시험적으로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제는 재산세 이제 마지막 단원인 부가징수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 한번 하죠. 216페이지가 되겠죠. 자, 재산세라는 세금의 부가징수에 있어서 자,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기를 한번 봐보죠. 납기.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이 됐든 건물분이 됐든 주택분 선바 항공기에 세금 보는 기준된 날이 납세무 성립일이 되겠죠. 6월 1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납기가 문제인데 납기는 납부 기간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재산세 납기는 크게 7월분 재산세가 있고 9월분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7월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고 9월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가 되는데 재산세 납기는 과세 대상 물건별로 다른데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이 납기입니다. 9월분. 네,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7월분 재산세가 됩니다. 7월분. 그래서 자, 토지분은 9월 달, 건물분은 7월 달이 납기가 되는데 자,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주택분이 되겠다. 주택. 자, 주택분에 대해서는 이 주택분의 해당 연도의 부가징수와 세, 이 세액을 따진다. 이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집의 땅과 집의 건물을 구분해서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재산세가 해당되는데 만약에 4만 원에 대해서 2만 원씩 두 번을 이렇게 만약에 부과한다면 아니 다리도 아픈데 관절도 있는데 아니 순학기간 은행대에 나와서 납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담을 하거든요. 뭐 제가 주택분의 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두 번 냅니다. 7월 달하고 9월 달 절반씩 두 번 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 번 냅니다. 아, 이렇게 정리하고 끝이면 되는데 꼭 테내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 저는 재산세를 주택분을 한 번 내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런 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그렇지만 너무 빈약하다고 또 그렇잖아요. 자, 7월 달에 한 번 내고 말았다면은 재산세 세액이 그 말은 재산이 그렇게 집이 비싼 집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한 번 내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뭐 굳이 꼭 너무 우리 집이 뭐 별로 안 나갑니다. 가기 안 하면 그런 걸 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담을 했지만 이렇게 7월 달에
10만 원 이하죠. 이걸 응용하는 게 우리 지난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왜 공보답에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1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7월분과 9월분 이렇게 거의 고정됐다는 개념을 갖잖아요. 그런데 7월달, 9월달 세금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이 과세 대장이 누락등을 해서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다고 해요. 자, 7월, 9월 달이 지났는데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비록 7월 달, 9월 달이지만 자,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이 될 때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돼서 징수한 세금인데 7월 달, 9월 달에 납기로서 징수하지만 과세 대장 누락 등으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이 될 때는 수시로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지. 자, 납세지는 관할관청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 자, 선박 항공기를 할지라도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소재지하면 맛이 없다고 그랬죠? 소세지로. 그래서 토지에 대한 납세지는 토지 소세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세지, 주택은 주택 소세지, 선박은 선적항 소세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세지가 납세지 해당이 돼서 소세지 기준으로 이렇게 정할 때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납세 부동산은 거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재산세는요. 자, 집이 만약 두 채, 세 채를 사면 전세 놓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는 집이 있다면 뭐 전세 놓은 집에 대해서 의무자는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럴 때 납세 편의를 위해서 그 소유자 주소지로 지금까 고주석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다 해서 납세지가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다. 그 말. 납세 편의 위해서 곳을 보내드린 거지. 납세지는 그 물건 소세지가 납세지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 주택에서 납세지 핵심이죠. 소세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의 부가징수의 징수 방법. 징수 방법은 자,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죠. 고지서 발부에서 징수가 이루어지죠. 보통 징수. 그래서 지자체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곳을 보내야 되니까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토건주 선항,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기재한 고서가 발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이 이루어지죠. 자, 그럴 때 이 보통 징수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인 기초기준으로 가산세 규정하고 자, 가산금에서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가산금은 적용이 되어지셔서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보통 징수한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체납을 하면 가산금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고지서 발급에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종이값이 아까우면 자, 혹에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더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는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일 때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더라. 종이값 아깝죠. 2,000원 미만에 만약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1,800원인데 이걸 종이값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니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징수를 포기하는 걸 소액징수 면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가장 기초적으로 시험에서는 자주 보이죠. 그런데 고서 발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재산세 고세 나란히 적어서 보내는 병기세가 있더라. 병기세. 자, 이 병기세는 세금이 다른데 이 재산세 납기하고 같기 때문에 납세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가 있는데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더라. 그러면 지역자원 시설세도 구지연금에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이 있고 특정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 납세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can, must 한다가 아니라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can의 의미지 must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법의 규정은 한다라고 하는 강제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많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병기세에 대해서는 고지할 수 있다는 우리가 의미로 임의적인 의미지 강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병기세를 납세 고지를 하면서의 병기세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한편 재산세는 보통 징수한 세금인데 제가 납세 의무자 정리할 때 그랬을 겁니다. 자, 공부를 잘하려면 신고 여부를 잘 따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에 신고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자, 고서 발반 세금인데 신고 의무 규정이 있는데 자, 공통적으로 과세 기준일이 2월 1일인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10일 이내에 증빙서를 갖추어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예를 들어서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때, 상속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 주된 상속자가, 자, 그 다음에 종중재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를 갖추어서 신고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자가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신고 의무 기준의 핵심은 과세 기준 6월 1일부터 공통적으로 10일 이내지 매매 변동일로부터 상속 개시 일로부터가 아니다. 과세 기준 1로부터. 그러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하니까 항상 6월 1일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런 걸 바탕을 두면 정리가 좀 더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죠. 자, 그런데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올해 국세에는 자, 소득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물납제도거든요. 폐지가 많이 됐는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가 자, 적용되는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인데 그 물납과 분할납부의 요건을 확실히 하는데 이때 이 물납은 다 재산세의 종류가 재산세, 납부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자 요건에 있어서 물납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거니까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다른 지가 아니라 관할구역 안에 관내 소유자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는 거면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하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물납의 신청은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야 되고 장은 허가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자 5일 내 허가일을 서면 통지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상 부적다로 인정이 될 때에는 불허가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초과의 1,000만 원과 부동산을 맞대야 되니까 이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6월 1일이죠. 과세는 현재 시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6월 1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는 게 물납 규정의 핵심이 돼서 이것도 설명을 많이 했지만 1,000만 원 초과 관내 부동산의 평가는 2월 1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는 거. 저는 나오는 분할납부 의미가 있는데 이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가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이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 겁니다. 45일 내죠. 그럴 때 그 분할납부 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 분할납부 금액은 납부세액이 500 초과 요건이니까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자,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이 되고 1,000만 원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절반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700이라면 1,000만 원 이하죠. 1,000만 원 이하니까 납부 기한 내 500을 내고 500원 초과 200만 원을 자 45일에 나눠낼 수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700만 원이 고지가 됐을 때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고지서 한 장짜리를 2장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은 기한이 7월 말 9월 말까지 하고 45일이 기한되는 2장을 발급을 해서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만든다. 그 말이요. 그렇지. 뭐 700만 원짜리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납할 때 일부만 내는 건 안 받아줍니다. 그것을 2장을 발급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요건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분할납부 기간은 4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납부 금액은 두 패턴이 있다는 거.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 우리가 정리할 내용인데 한번 확인 문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자, 먼저 217페이지 15번 봐봅시다. 자, 부가징수 등에 대한 종합 문제. 자, 15번.
자, 재산세, 납세지하고 납세 의무자를 같이 물어봤죠? 틀린 걸 한번 보자. 첫째, 토지 납세지는 토지 소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맞죠? 건축물 납세는 건축물 소세지. 3번,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발음 이상이죠? 주택도 주택 소세지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에 자,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칙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다음에 상속해진 재산으로 상속 등기 안 했죠? 그래서 산소를 신고를 안 했죠? 그때는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가 되겠다. 자, 이제 좀 더 확인 문제는 의미에서 자, 종합적인 문제 한번 봐볼까요? 220페이지 봐보세요. 220페이지. 자, 재산세 설명으로 했죠. 종합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건 한번 찾자.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될 경우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높은 세율. 두 번째,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한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유료는 부과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가 되죠. 4번. 자, 한 구 건물. 우리가 주택을 구분할 때 한 동인지 한 구 건물 차례라고 그랬죠. 한 구 건물은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죠? 3층 건축물에 1층은 식당은 지글지글 고기 볶고 2층 코 골고 3층도 코 골고 코 고는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코 고는 소리를 보죠. 그래서 한 구 건물에 있어서 자, 주거와 주거 유행대로 사용될 경우에 주거용 사용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5번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귀속이 나면 저하고 사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단원별로 문제도 물었으면 이렇게 종합적으로도 문제가 가능하니까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이렇게 차라리 거래세보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좀 이렇게 단순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응용 문제도 지난해 나오고 그랬지만 기본에서 안 벗어납니다. 이런 점 생각하시고 자, 재산세제 정리를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